제가 관심을 쓰는데 사람들은 교육민주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독도 얘기가 지금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본 열도 전체보다도 이 조그만 섬 독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일본 전체 열도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이 굉장히 큰 기념관인데 여기에 잘 돼 있는 독도 모형도가 철거됐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독도 모형도도 지금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하죠.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총의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를 삽시간에 다 부셔버리는 거죠. 붕괴시키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은 우리 현대사에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뭐 괴물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좋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병상에서 지시를 했어요. 윤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는 모양인데 진상을 조사하라고 당에다 얘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입원 중에 조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실태 파악을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독도 지우기 진상을 조사하라고 얘기했고 여당은 민주당식 독도 괴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을 그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 독도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10월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호남에서 곡성 어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했죠. 민주당은 마음 놓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전에도 조국이 누군지 몰랐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국에 대해서 강의한 게 여러 번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내가 왜 조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언젠가 다시 종합적으로 조국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조국이 제3당으로서 112석의 의석을 차지한 제3당이 됐습니다. 막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이 친문 세력들이 180석을 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데 충격을 받은 많은 시민들이 조국이 나와서 3년은 너무 길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쫄았지 이러면서 윤석열 심판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막 설레발을 까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12석이나 줬습니다. 주로 호남에서 줬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 자기들이 전진기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곡성에 이제 선거가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지역구를 확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비례대표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쉐빙선이니 예인선이니 이런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우리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로 교섭단체도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교섭단체와 관련돼서 국회법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양당이 이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걸 합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이재명은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10석으로, 지금 20석을 10석으로 내리자. 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그, 혁신당을 뭐,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 10석으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리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법이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이거를 조국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조국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맹꽁무니 같은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제3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미국을 봐요. 미국이 제3당 만들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미국은 적거리 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제3당이 있어봤자 그냥 안 되는 겁니다. 3당으로 막 시작해. 그랬다 다시는 어떻게 돼? 두 당으로 싹 재편됩니다. 항상 그랬어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대통령 중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에서는 사실 제3당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요.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조국 당 만들어봤자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은 우선 자기가 하는 말의 일관성, 그걸 정합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coherence라고 그래요. 그 일관성 또는 정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국이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내가 다 봅니다. 내가 혹시 조국을 잘못 평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불쇼에 나오고 뉴스공장에 나오는 거 조국이 나왔다 그러면 다 봅니다. 뭐 안 본 것도 있겠죠. 내가 모르는 거. 조국의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자기 이익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논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손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특한 특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번번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예를 들려면 수없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이번 22대 국회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철수가 들어왔을 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제가 예상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도 안철수를 엄청 후들겨 깠습니다, 제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올 때부터. 그래서 누군가 뭐 시골 의사인가 하는 그 친구하고 뭐 전국 뭐 토크 콘서트인가 뭐 다닐 때부터 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쟤. 저거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화 같은 막 이 응원을 보내는 거야. 그 내가 뭐 그 안철수만 얘기하면 나를 와서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래 못 간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다 말아먹고. 조국과 안철수는 다른 캐릭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비전, 방향,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죠. 더군다나 대통령 중심제가 지속되는 한 제3당은 설 자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둘 중 안에 하나죠. 그래서 아깝다는 겁니다. 그럼 열린민주당은 왜 너는 왜 열린민주당을 계속하라고 얘기했냐?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른 다른 정당. 근데 조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클 수가 없어요. 왜냐? 문재인을 끼고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